네. 고등학교 2학년 2022년 9월 모의고사. 이번엔 32번부터 한번 갈까요?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그걸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나를 도와줘요. 그게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왜? 제 자존감을 해치기 때문에. 자, 서포트,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 리즌 옆엔 대시 와도 되고, y가 와도 됩니다. 예, 대열이 대하라는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니까 are 썼죠. 리즌에 s가 붙어 있으니까요. 자, 하나의 가능한 그 이유는, 즉 뭐의 이유? 도와주는 것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receiving help, 도움을 명사입니다. 받는 것이 자존감에, 자기 존중, 자존감에 blow라는 것은 타격이라는 명사입니다.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대학교의 이 두 분에 의한 최근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자, 자존감 모델의 위협에 따르면요. 도와주는 건요. 예, 정말 러빙, 애정어리다 또는 서포티브, 도움을 준다 라고 인식될 수도 있죠. 또는 그것은 be seen as 뭐뭐라고 보여지다. be perceived as 뭐뭐라고 인식되다. be interpreted as 뭐뭐라고 해석되다. 위협을 주고 있다라고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사물이니까 threatening이죠. 만약에 그 도움이 자신을 무능하다, 무능함을 암시하는 것처럼 해석이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분야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예, 무능함, incompetence. 자, 이 사람들에 따르면요.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위협적인 것처럼 보일, 예, 보여지는 거니까 수동태 be seen as죠. 보일, be likely to, 가능성이 있다, especially, 특히. 만약에 그 도움이 바로 자기를 정의하거나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즉 어떤 분야냐면 자, 웨어리니까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죠. 당신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가 특히 중요한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영역에서 자, 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도움을 받는 것은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고요. feel 형용사입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네가 안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언덜민 손상을 입히다. 그러한 도움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효과를 손상 입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당신의 자신의 인식이 부분적으로 당신의 멋진 요리 솜씨, 멋진 요리 능력에 놓여 있다면 그게 자의식이 거기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자, it when 지부입니다. 이게 it when 가져진 조입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당신의 친구가 게스트들을 위해서 요리를 당신이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때 바로 당신의 이고, 자아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게 제안하다일 때는 should가 생략되는데 암시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그냥 주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be가 아니라 are 써야 되죠. 예,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당신이 you are, 네가 그럴 거라고 you thought, 네가 생각했던, 됐죠? you thought you are, 네가 그럴 거라고 네가 생각했던 그 마스터 셰프가 훌륭한 요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인 거죠. 네. 자, 33번은요. 도덕적인 교훈과 성찰, 성찰은 깊게 생각해서 반성하는 거죠. 그것의 근원으로서 역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대에 있는 역사가들이 써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것을 읽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훌륭한 모습을 성찰하고 배우고 나 자신을 반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원천이 된다는 거죠. 자, 에즈웰에즈는 뿐만 아니라니까 자,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make sense,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 때의 역사학자들은요. 바로 reflection,
성찰입니다. 반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깊은 생각. 성찰과 도덕 교훈의 원천으로서 역사의 전통을 확인하였다. 확립하였다. 그러니까 역사의 전통이 뭐냐면요. 바로 도덕과 성찰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역사의 오랜 전통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글들은요. 자, 이게 빌런이라는 말 보이죠? 영웅과 악당들의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설계되었고요. 메디테이트는 온 뭐뭐에 대하여 명상하다. 그리고 장군과 황제들의 캐릭터, 성품의 스트렝스, 장점, 위크니스, 약점, 장단점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테이트, 모방하거나 어보이드, 피해야 할 the virtuous라는 말은 이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죠. 그래서 덕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포트군요. 덕이 있는 사람들이 모방하거나 또는 피할 수 있는 그런 exemplar. 그 다음에 이게 뭐죠? 표본. 예, example에서 나온 거죠. 그러한 어떤 예시, 표본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앞문장에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더 이상 동사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사나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지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meditating도 분사구문으로 ing를 쓴 거고요. providing도 분사구문으로 ing를 썼고 그냥 meditate, meditated, provided라는 동사 형태는 쓰시면 안 되고요. 굳이 바꾸고 싶다면 관계대명사 형태로 바꾸세요. which meditated, which provided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이것은 역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프랑스의 연대계학자인 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그 100년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기사도 정신의 기사, 기사도 정신을 갖고 있는 기사의 그의 이야기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본보기를 따를 수 있도록 그로 인해 대얼바이 그것에 의해서 이와 같은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영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역사적인 글을 통해서 용감한 사람이라면 기사도 정신으로 뭉쳐져 있는 기사들을 따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링컨이나 처칠 알죠? 간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역사적인 연구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이 똑같은 기능이라는 것은 덕성이 있는 사람이 모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표본을 만들어내는 것, 본보기를 만들어내는 것, 또는 도덕적인 교훈과 성찰의 원천, 요거를 얘기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번은 품성의 강조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즉 뭐냐면 뭐뭐 해,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행위를 갖다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돼,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 인성에다가 맞춰서 이야기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shift from A to B입니다. 행동에서 그 사람의 성품으로 강조를 변화시켰을 때 사람들은 다르게 자신들의 선택을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의 심리학 연구팀이겠죠. 팀이 절반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속이지 마세요라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라고 호소하는 것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속이지 말라고 촉구받으면요. 이건 행위를 가는 거죠. 당신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거울 속에 여전히 윤리적인 사람을 보겠죠.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비도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행동은, 속이는 행동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비도덕이죠. 성격입니다. 비도덕적인 성향, 비도덕적인 성품이라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보죠.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자, 속이는 건요.
속이는 행위는 고립되는 행위입니다. 즉 나와 관계없다는 거죠. 왜냐면 속였지만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즉 나의 도덕성과 관계없다고요. 그래서 고립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논리와 함께 평가되어지는 안 걸리면 평가를 못하니까요. Can I get away with it? 내가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모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의식을 일으킵니다. 즉 뭐냐면 내가 적절한 인간인지 부적절한 인간인지 이러한 적절성의 논리를 촉발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지?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러한 증거의 관점에서 브라이언은 암시합니다.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 주장 제안할 때 제안하다 일 때는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더 사려 깊게 명사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명사는 뭐냐면 속이는 사람이라는 게 명사죠. 속이지 마라 이건 동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속이는 사람이 되지만은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술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 행위죠. 이거를 다시 프레이스 문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be replaced as 뭐뭐로써 문장을 다시 만들자. 뭐다? 음주운전자가 되지 마세요. 이 똑같은 생각이 창의력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이죠. 창의력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요. 그 그림이 창의적이네 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가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인성, 그 다음에 성품을 강조하는 것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가 주제라고. 35분에 입장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 이게 뭐냐면 어떤 팀의 리더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규정할 때 팔로워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곳에 모여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입장을 보고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거기에다가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입장을 판매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고 모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떠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횃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횃불이냐면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부족, 당신의 청중들이 되어주는 그러한 개인들을 위한 횃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당신이 깃발처럼 당신의 관점을 들어 올렸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어디서 당신을 찾아야 될지를. 그것이 랠리는 집합이란 뜻이죠. 그게 모일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관점을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것은 목적어, 동사원형. 퍼스펙티브는 미래. 미래나 현재의 고객들이 당신이 물건이나 서비스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최고의 마케팅은요. never just not a 법입니다. 단순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내용, about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스탠드가 입장입니다. take a stand, 어떤 입장을 취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즉 청중들에게 showing,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들이 believe in, 뭐뭇을 믿어야 되는지. 뭘 믿냐면요. what you are marketing, 당신이 판매하는 것을. 그것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enough, 충분히 믿어야 됩니다. enough는 항상 투부정사와 함께 오죠. 원이 되는 코스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할 만큼 충분히 당신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청중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단순히 뭐 때문에? 그들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당신이 입장을 드러냈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의 입장에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회사나 당신의 기관들이 하는 일을 찬성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입장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당신이 마케팅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원할 만큼 충분히 믿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상품이라는 건요. 바뀝니다. 그리고 조절이 되겠죠. 만약에 그들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요. 그렇지만 랠링 포인트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지점은 이게 뭐냐면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는 거죠. 이 집합 지점이라는 것은 당신이 행동하는 것 그 뒤에 있는 의미와 가치와 나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물건하고 다르게. 자, 36번 갈게요. 적절한 종류의 환경이 뇌에 끼치는 영향. 그러니까 뇌라는 것이 유전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뇌가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DNA 같은 거 검사해 봤을 때, 유전자 검사했을 때 생각보다 DNA 숫자가 별로 안 많아요, 유전자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뇌가 복잡한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학습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뇌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완전하지 않은 상태,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서 점점점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주제입니다. 자, if가 가정법이고요. if 동사가 were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면 주절에 would 동사원형 공식 여기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DNA라는 것이 자 matter 중요한 only 유일한 중요한 유일한 거라면 즉 이게 뭐냐면 이 선천적인 거 유전자가 중요한 전부라면 여기부터 할게요. 뒤에서부터 나쁜 경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들을 쏟아붓기 위한 의미 있는 사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특정한 이유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뇌라는 건요. 환경에 적절한 종류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올바르게 디벨롭, 발전하려면 B2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뭐뭐 하려면. 투부정사는 보통 미래적인 의미를 항상 내포하고 있죠. 자, 사람들의 유전자의 지도를 만드는 걸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러거든요. 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초안, 첫 번째 설계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새천년이 전환될 때,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 이렇게 바뀔 때 최초의 게놈 프로젝트의 초안이 완성되었을 때 가장 놀라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들이요. 온리 겨우 대략 2만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전자를 뒤져보면 2만 개밖에 없어요. DNA가. DNA 속에. 헐 이렇게 한 거죠. 이 숫자는요. 생물학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으로써 다가왔습니다. 자, 기분은 콘시더링입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몸과 뇌의 이 복잡성을 한번 고려해 보았을 때 it 가주어고요. that 진주어예요. 자, it had been assumed. 지금까지 뭐라고 가정되었냐면요. 1000 곱하기 100이니까 수십만 개의 유전자가 아마 요구되지 않을까라고 가정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it 그 다음에 생각말 인식 수동태 that 주어 동사 나올 때는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 it that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대절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동사는 to 부정사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it 대시 to 부정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대하게 복잡한 뇌가 그것도 이게 10억이거든요. 86억 개 아니죠. 860억 개 뉴런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뇌가 서치어 혁명 이렇게나 작은 요리 책자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 이렇게나 작은 요리 책자라는 것은 서치어 혁명은 다른 글자로 소형 어명으로 바꿔도 되겠죠. 요거는 DNA 숫자가 적다는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답은 바로 유전자에 의해서 실행되는 현명한 전략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즉 뭐다?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세상의 경험이 refine 그것을 정제, improve와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향상하도록 허락한다. 이런 뜻인 거죠. 후천적인 겁니다. 뇌 발전이라는 것은. 자,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으니까 37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